자, 국내 주요 8개 상장사가 한꺼번에 폭락한 SG증권발 사태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경제 이슈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일기에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소시에테 제너럴, 이른바 이제 SG증권발 폭락 사태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CFD, 이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하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먼저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위해서 CFD가 뭐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CFD 주가 조작 사건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인데요. 예. CFD를 모르면 증권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CFD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예.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CFD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수중에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평소에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신용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차액 결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일단 6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증거금만 내면 그 증거금 퍼센트는 시기에 따라 좀 달라졌는데요. 예. 조금만 내도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20만 원이 됐다. 이러면 20만 원이 되는 시점에서 차액 결제를 실현해버리면 됩니다. 그 6만 원 시세에 샀는데 20만 원에 팔게 됐으니까 14만 원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럼 14만 원 그대로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식의 주식 투자 재테크 수단일 수가 있죠. 반대로요. 내가 6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한참 보유했던 게 3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산 금액에서 3만 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3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주식은 누구 돈으로 사느냐? 증권사 돈으로 사주고 증권사 명의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럼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을 주가 조작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돈을 다 주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면은 주가 시세를 좌지우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CFD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작은 종목을 택해가지고요. 여기에다 CFD 거래를 걸었단 말이죠. 적은 금액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썼다가 마음껏 팔면서 시세를 원하는 대로 올렸고 원하는 대로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CFD를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손실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대부분의 개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났던 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 특정 계층만 할 수 있는 CFD가 제도 보완 없이 버젓하게 한국 사회에서 꾸려져 왔다는 것은 한국 정권 시장의 큰 수치고요. 국제 시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한국 시장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악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제도를 보완하자고 여러 번 예. 국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 이 언론인들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19년에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이 차액 결제 제도의 제한을 완전히 풀어서 5천만 원 이상 연간 잔고가 있으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잔고가 없어도 금융 지식이 있으면 마구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전까지 연간 거래 실적이 한 2, 3조 됐던 이 차액 거래 계좌가 지금은 연간 거래 실적이 70조가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이 차액 결제의 풍선,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이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CFD 거래 대금이 올해 1, 2월에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조 원이 넘을 만큼 급증을 했고 이런 현상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CFD가 급증했다는 거 뭐가 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한 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합법적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은 뭔가 또 악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예, CFD 영어로는요. Contract for Difference, 예. 차액만 결제한다 이거거든요. 자, 문자 그대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차액 결제에서는 돈은 적은데 많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찰이 없는 사람도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 어떻게 안 내요? 예, 지금 이 주식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면 특히 대주주들, 큰 손들은 연말에 양도세를 내거든요. 네. 개미들은 원래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차액 결제자들은 자기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부탁을 해서 주식은 증권사가 사고 자기는 그 주식의 소유권만 사실상 증거금 조금 내놓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연말 12월 마지막 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11월이나 12월 되면 저 CFD 하겠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증권사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CFD 가입을 하면요. 가입하는 즉시 한 10만 원 정도의 특별한 상품 어떤 페이버를 줘요. 예. 그런데 증권사들은 왜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증거금만 빌려주고 주식을 대신 투자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이 두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 CFD를 많이 했는데요. 예. CFD란 거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몇몇 외국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상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악용이 되는군요. 이것을 세금을 안 넣어주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은폐를 시켜주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늘 주가가 누가 샀나, 외국인이 샀나, 내국인이 샀나 이것을 굉장히 유의한 지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샀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향방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이 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CFD 거래 연간 거래가 70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 명의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시에테 제네럴 명의로 샀다고 그러지 그럼 않습니까?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이게.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외국인 주식 매매 통계, 내국인 주식 매매 통계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정확한 투자, 과학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FD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금융위원회 1919년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절에 왜 이렇게 대규모로 규제를 완화해 줬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느슨한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투기 세력들이 작전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 주가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연예인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원하는 대로 주식을 올리려고 그러면 올렸다가 내리려면 내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차액 거래 결제 과정에서 이른바 통정 거래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개인 신원을 다 사기꾼이 가지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함께 거래하면서 이런 가격을 시세를 조정하기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CFD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CFD가 이런 통정거래 주가 조작 사건의 근거가 되도록 관련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냈다. 이것이 1차적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통정거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정거래가 있었다는 신고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 금융감독당국 그러니까요.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CFD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잘 쓰면 약인데 잘못되면 독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융 생태계가 또 혼란을 야기할 수 네.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S증권발 사태로 CFD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금감원이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를 했고 증권사들도 이러다 보니까 CFD 계좌 개설을 갑자기 또 다 막았다고 네. 180도 바뀐 모습 보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CFD가 그동안에 특혜 온상, 부실의 온상으로 지적되니까 지금 또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해서
지금 CFD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확 닫아버리니까 또 더 이상하더라고요. 잔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정권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네. 범인으로 지적되는 게 두려우니까 또 받지 않는 거. 그다음에 CFD 잔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내가 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 정권사들은 이 태풍이 지나가면 또 늘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CFD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닌 만큼 예. 그 제도는 살리되 이 CFD 제도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느슨한 점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번에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정부가 확실히 잡아야겠죠. 특히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왜 CFD 하는 경우에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까? 네. 영국 같은 이 CFD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세금도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CFD는 허용을 해주지만 그 CFD 자금이 하루에 얼마 거래가 됐다는 것을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발표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거래에다가 썩 숨겨서 하니까 외국인 통계까지도 다 지금 믿지 못하는 이런 정말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감독은 처음에 사건이 일어날 때 CFD 제도는 문제가 없다. 외국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네. 제도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좀 속도가 상당히 늦은데요. 예. 만시지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태 재발을 위해서 정부가 구체성을 띈 대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높은 금리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전적으로 이게 좀 이어져 왔는데 이 기조가 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일단 이제 이사철 이 겨울에서 봄 이래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예. 거래가 전세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보다 전세가 좀 더 빨리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는 임대 보증금을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 해서 골치 아프니까 예. 월세 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월세에서 전세 쪽의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금리 격차입니다. 지금 금리가 최고점을 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금리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전세는 보통 맺으면 2년 또는 4년인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해서 내다볼 때 지금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현재 그 대출금의 월세 전환율로 따졌을 때 그 금리가 은행에서의 전세 대출 금리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로 내게 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금리는 한 4%대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예.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 한 5%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벌어질 있다는 것으로 거죠? 예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분들은 와 이거 월세 계약을 맺었다가 앞으로 4년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를 다시 찾는 사실 전세 제도는 잘만 적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리한테만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원금을 그 옥스퍼드 사전에도 전세 영어로 찾으면 전세 그래서 JUNS 이렇게 돼 고유 있어요. 명사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사기가 문제거든요.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는 맞아요. 요 좀 대책을 좀 신속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외 거래로 그 벌어들인 수익을 뜻하는 것이죠. 3월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반가운 소식인데 흑자 폭은 아주 미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경제 지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시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저는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경상수지라는 겁니다. 예. 외국과에 그래서 돈을 벌었느냐 또는 잃었느냐, 벌었다면 얼마 벌었느냐 이런데 최근에 경상수지가 좀 연속 적자였지 않습니까? 네, 네. 걱정이 컸는데 3월 달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반갑죠.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다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 파란색이 적자고 빨간색이 흑자인데 2달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긴 했는데 흑자가 살짝 흑자였어요. 작년 동월 대비하면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반가운 예. 거죠. 반갑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구성을 보면요. 경상수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투자한 배당금 또 상품 수출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품 수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품 수출입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목은 경상수지 상품 수지는 여전히 적자예요. 그게 맥을 못 쳤던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고 중국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입은 더 많고요. 또 원자재 가격 높고 예. 그런데도 흑자가 난 것은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면 배당금 받습니다. 그 배당금이 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배당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1년에 한 번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회복 안 되면 4월 달, 5월 달 가면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렇지만 일단 적자고리를 끊고 흑자로 돌아섰다. 이것은 정말 희소식이다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은 봐도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예. 빨간색 폭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